내일 새벽 트럼프 얘기 출범, 2025년 우리의 자산이 급증할 수 있는 그 이유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올해 수익률을 결정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영상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5년 자산시장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먼저 증시와 코인 시장의 급등, PER의 오버슈팅,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먼저 미국 증시, 국내 증시, 그리고 코인 시장 모두 동반 상승하는 에브리싱 랠리의 장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장세는 누구에게나 수익을 주는 그런 장세가 아니다. 잦은 급락 조정이 발생할 것이고요. 이 급락 조정은 5에서 10%대 급락을 보여주면서 개미들을 탈탈 털고 간다. 그리고 이미 트럼프 1기 학습 효과와 함께 기존의 리스크를 조금씩 빨리 반영하는 시장 형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기본적인 어느 정도 중급 이상 투자 실력의 보유자라고 한다면 무난하게 수익률 100% 이상은 가능해 보인다. 잘하는 분은 수백 % 이상도 물론 가능하다. 이 자산 급등 랠리의 주요 키워드는 바로 PER의 오버슈팅인데요. PER은 실적분의 주가다. 즉 실적이 동일한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즉 PER이 올라가는 이런 국면인데 실적 대비 과한 주가 상승 랠리가 발생하는 구간이고요. 이런 구간의 특성은 반드시 버블 붕괴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실적이 나아가고 주가가 나아가다가 당연히 주가는 실적과 함께 갑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급등하는 이런 구간이 온다. 이 구간은 버블의 마지막 국면으로서 많은 개미들을 고점에 남겨두고 폭락한다. 이게 25년에 나올 일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PER 오버슈팅의 특성이 뭐냐면 실적이 없는 중소형주, 무실적 중소형주, 테마주들이 엄청난 장 후반에 급등 랠리를 보인다. 고점권에 가서는 정말 미친 환희의 장세가 예상됩니다. 이때는 관성으로 투자해왔던 모든 투자자가, 대부분의 투자자가 고점에 물리고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런 장세가 될 거예요. 돌아보면 시장은 크게 올랐지만 수백 % 이상 올라간 종목도 매우 많지만 결국 손실 전환한 투자자가 매우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저와 저의 스터디 멤버십에서는 올해 적정한 수익 실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매도한 자금으로 저점권 재매수를 노릴 것이다. 특히 성장주 위주의 상승 장세, 그 중에서도 상승 퍼센티지로만 놓고 보면 중소형주와 알트코인의 급등이 예상됩니다. 엄청난 상승 랠리 속에서 누군가는 몇 배 이상의 자산을 불릴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2025년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90% 이상은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선택받은 10에서 20% 정도만 큰 수익으로 시장을 빠져나올 것이다. 알면서도 못하는 게 바로 올해 25년의 자산시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25년의 투자 전략, 자산시장별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코인 시장, 비트와 알트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좋고요. 특히 알트코인은 지금 개수가 지난 반감기 4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모든 알트가 다 간다기보다 어떤 알트는 크게 시세를 내고 망하는 알트도 있을 것이고 루나 사태, 루나 코인처럼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필수입니다. 올해 장에서는. 그리고 어느 시점까지는 비트로 가져가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비중이죠. 일정 트리거 구간을 건드렸을 때 그때부터 알트로 넘어가면 복리 수익을 낼 수 있다. 비트 급등과 그 다음에 알트코인의 급등, 연달아 수익을 취하고 복리 수익. 그리고 미증시입니다.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중소형주와 코인 관련주들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것이지만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몰빵이 아니라 M7 혹은 배트맨, 여기에 중소형주와 코인 관련주를 함께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이 전략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특성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시장, 고환율, 그리고 저밸류에이션에 기인한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25년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대형주도 올라가고 테마주들은 나중에 가서 장 후반기, 지난 유동성 장세에 지수 떨어지는데 메타버스 수백 % 올랐던 그 시절처럼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릴 것이다. 이 테마주들의 급등 랠리는 장 후반부를 장식할 것이고요. 그 근거는 바로 PER의 오버슈팅이다. 지난 유동성 장세 코로나 직후 급등 랠리와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 세 가지의 자산 시장에서 내가 어떤 형태로 전략을 짜고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것인가 여러분의 몫이겠죠. 어려우신 분들은 제 스터디에서 함께 시나리오와 투자 전략을 배우시면서 저와 함께 가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실 거예요. 결국 모두 다 올라갈 것이지만
언제 꺾일 것인가? 이것은 많은 사람이 알 수 없다. 결국 소수만이 수익을 내고 시장을 빠져나올 거라는 것이고요. 어떤 자산에서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것인가? 그래서 같은 시장을 겪을 것이지만 누구는 큰 수익, 누구는 그냥 그저 그런 수익, 누구는 큰 손실. 자산 양극화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시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재 트럼프 얘기의 키워드 벌써 시동이 걸렸습니다. 비트코인, 에너지, 테슬라, 유동성, AI 로봇. 전에 말씀드렸던 키워드들이죠. 특히나 드디어 이제 트럼프가 그리고 와이프 멜라니아까지 밈코인 발행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을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그냥 비트코인 대통령이에요. 자, 이렇게 금융, 전기차, 유동성, 테슬라, 에너지, 비트코인, AI 로봇 이러한 키워드들은 트럼프 임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요. 다만 25년 어느 시점 고점을 찍고 폭락하는 구간은 분명 5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얼마 전에 있었던 큰 폭의 급락, 폭락 속에서 명확한 추세 반전 가능성을 스터디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상승은 구간 특성상 꽤 강하게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며칠 만에 10만 9천 달러를 찍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구간 하락하더라도 반등하고 빠진다. 반등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휩수 이후 반등이 일어났죠. 기술적으로 주요 구간에서 반등이 일어났고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이런 변동성을 크게 주고 나서 올리는 그런 상황이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변동성 이후에 저점을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저점을 세 번 깨는 세 번의 휩수 이후에 들어 올리는 그런 장세였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1기 때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취임 직전에 트럼프 취임하면 물가 올라가고 긴축할 거야. 이런 걱정 때문에 금리는 당시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는 13년 내 최고치를 찍습니다. 하지만 정작 취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취임하고 나니까 별거 없네?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금리와 달러는 급락하기 시작한다. 자,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1기 때예요. 그리고 현재 자, 1기 때 취임 직전 취임일을 기준으로 그 직전 급등했던 국채금리는 취임 직후 급락한다. 상당 기간 급락을 하면서 증시는 랠리를 이어갔다. 자, 지금 취임일 직전입니다.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국채금리 빠질 것이다. 지금 현재 국채금리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반등했던 이미 여기서 상승 랠리는 끝났고요. 국채 고점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이미. 그리고 이 고점 전에서 하락 반전을 할 것인데 그 시점은 바로 지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락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이 하락이 본격 하락의 시발점,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굉장히 트럼프 취임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과장된 불안 요소가 많죠. 하지만 결국 이거는 상승으로 연결이 된다. 트럼프 1기 때 특히 취임 이후 국채금리와 달러가 하락 반전했던 것처럼 국채금리는 이미 선반영 하락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관세로 메꾼다. 물론 관세의 비중이 높지 않아요. 이걸로 모든 재정 적자를 다 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일단 고관세 정책의 표면적 이유는 이런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함, 그 이유이고요. 일단 현재 모든 수입품 현재 3%대에서 10%에서 20% 관세를 매기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이런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지금 현재 대중국 약 20%인데 이걸 60%로 임기 내에 차차 올려나간다. 고관세 전략. 하지만 실제 이런 관세를 이렇게 높게 매기는 이런 선전포고격 이런 정책은 실제 관세보다 다른 형태, 즉 관세를 무기로 한 다른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협상의 도구, 다른 형태의 전략을 통한 재정 적자를 메꾸는 방법, 이런 형태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관세 정책은 트럼프의 본격적인 목표라기보다 협상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과장된 불안 요소들은 결국 억압이 풀리는 그런 과정을 가져올 것이고요. 2025년 증시 상승의 큰 흐름을 우리는 먼저 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금리 부담으로 눌렸던 증시는 금리와 달러가 하락하면서 이 구간이죠. 하락하면서 금리가 하락하면서 증시가 반등하는 그 모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국 고점을 맞을 것인데 이때 다시 금리와 달러는 반등할 것이고 증시는 폭락할 것이다. 자, 말씀드린 PER 오버슈팅은요. 대중심리를 무너뜨립니다. 뭐냐면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상대 주가다. 이것은 닷컴 버블 직전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크게 올랐던 그 시점과 지금 유사한 시점인데요.
즉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훨씬 강한 그런 시점이다. 닷컴 버블과 같이. 이런 시점의 특성은 자, 이 파란색 EPS, 즉 실적이죠. 이익이 증가하는 국면,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 이익이 증가하는 국면, 회색 PER입니다. 주가가 프리미엄이 얼마나 더 붙었냐. 실적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PER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이 국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닷컴 버블과 매우 유사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실적보다 이 멀티플 PER이 매우 크게 오버슈팅하는 구간, 적정 가치보다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 찾아오면 실적이 없는 그런 종목들까지 랠리를 펼친다. 말도 안 되는 종목들, 이름만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판을 칠 것인데 그때는 이미 대중심리는 무너진 거예요. 환희로 인해서 무너져 있다. 그 상태에서 투자를 멈추기 어렵다. 닷컴 버블도 그랬죠. 이 고점이 되면 투자를 멈추지 못합니다. 관성 때문에 멈추지 못해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런 상승이 반드시 나오는데 이 하락 전에 이런 구간에서 과연 투자를 멈출 수 있을까? 올라갔다 조정 나온 다음엔 반드시 올랐죠. 그 다음에 또 조정 나오면 또 반드시 올랐어요. 고점을 반드시 갱신해왔다. 조정 나오면 반드시 또 고점을 갱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사죠. 하지만 폭락한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실적은 무난한데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란 거예요. 하지만 우린 이것을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실적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성장주 주도 랠리가 펼쳐질 것이고요. 이는 PER 오버슈팅을 나타낼 것이다. 성장주 주도 그리고 실적이 올라가는 장세에서 멀티플 오버슈팅이 나타난다. 이는 수백 퍼센트 이상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버블 장세로 연결이 되고요. 특히 이런 고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들은 중소형주들 그리고 테마주들,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이 장 후반부 극성을 부릴 것이다. 잘못하면 거기에 물려서 지금까지 번 돈 다 날리는 게 이번 장세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위축돼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인데요. 이 노란 색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살짝 조정받았는데 개인 투자 심리는 관행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급냉, 투자 심리가 확 식었다. 지금 공포 구간이죠. 자, 이 극도의 공포 구간까지 내려갔다가 그나마 올라온 거예요. 개인만 쫀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도 쫄았다. 액티브 매니저 투자 심리 마찬가지로 장기 평균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이런 상승장에서 이런 구간까지 왔다는 건 사실 이례적인 거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위축 심리는 23년 말 1파 랠리 이후 2파 조정의 저점, 이때 이후로 최저다. 오히려 이때 7, 8월달 이 큰 조정, 이때보다 지금 심리가, 개인 심리가 더 냉각되어 있다. 더 쫄아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취임 이후 행정명령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 조정이 한번 올 것 같아. 이런 것들. 하지만 여러분, 강동 아파트가 최근에 몇 억씩 굉장히 가파르게 크게 올랐죠. 이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둔촌주공, 이 재건축, 이것 때문에 시장에 물량이 풀릴 것이다. 공급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가격 크게 빠질 것이다. 이런 위축 심리가 강동 아파트들을 오히려 가격을 내렸었죠. 그건 오히려 저평가 구간으로 아파트들 가격을 내리꽂는 긍정적 요인이었다. 결국 이 쫄아있는 이 심리들은 강동 아파트가 급등했던 그 이유와 동일한 근거로 증시 반등으로 연결이 된다. 저는 심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기술적 분석 도구에 심리가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그 사유예요. 투자는 항상 심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장세에 어렵다면 고정 댓글 통해서 제 스터디 멤버십 가입을 하시고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지만 리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공부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제 모든 것을 알려드릴 것이다. 함께 2025년 자산 증식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